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좀 웃고 시작하는 취지에서 가볍게 요즘 유행하는 아재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오. 예, 미국에 CSI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뭐뭐가 있다는 여기서 뭐뭐뭐가 뭘까요? 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뭘까요? NSI라고 이제 뭐 네티즌 수사대 줄임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참 그 호환 마마보다도 네. 무섭다는 네티즌 수사대. 예. 근데 정말 이분들 대단해요. 정보력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예. 정말 이제 뭐 걸리면 반드시 털린다. 그러니까요. 라는 어떤 그런 모토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오늘 이야기하실 내용이 바로 또 예. 네티즌 수사대와 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열심히 캐고 그다음에 캐어진 사람은 잊혀졌으면 좋겠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라는 게 계속되어 왔는데 예. 이제 6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올렸던 거 당장 지우지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평으로는 처음으로 제도화 시켰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오늘 예.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잊혀질 권리,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예. 잊혀질 권리,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내가 쓴 인터넷에. 내 게시물, 그렇죠. 예. 인터넷에 내가 쓴 내 게시물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삭제를 하고 잊혀지게 만드는 것과 남이 쓴 나에 대한 정보를 잊혀지게 만드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갖다 분류를 하는 이유가 예. 이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회원 탈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정보 패스워드라든지 그런 걸 도저히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지우지 못할 때 이 예. 경우에 그 글이 계속 남아있는 건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다. 지우고 싶다. 그걸 갖다 이제 지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올린 권리만 지금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내가 올린 정보.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잊혀진 권리 안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거군요. 남이 올린 나에 대한 글. 그렇죠.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이 더 많이 문제가 돼 오긴 했었어요. 이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꼭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곤잘레스 사건 판결이라는 건데, 네.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스페인 변호사인 이제 곤잘레스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자기 이름 검색하거나 그러면은 16년 전에 올렸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빚 때문에 집을 경매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흑역사예요. 그렇죠. 당연히. 흑역사죠. 예.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 게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는 인터넷 검색 업체 상대로 링크를 삭제해달라. 예. 나 이거 안 나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갔던 건데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워줘라. 지워줘라.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설사 기사가 사실이라도 게시 목적과 달라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사실 이거는 이제 내가 올린 내 게시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남이 올린 나에 대한 정보인데 그것이 부적절하거나 더 이상 어떤 시의성이 없고 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는 게 이제 잊혀질 권리인데 예. 이번에 방송통신위는 요거는 아니고 예. 내가 올린 내 게시물에 대한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수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좀 그렇죠.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예를 갖다가 들어보면은 좀 될 것 같은데 예.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얼마 전에 개돼지 발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 국민을 갖다 공분케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 나향욱 기획관. 그렇죠. 어쨌든 본인은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파면은 당했지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사태가 진정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다시 어떤 식으로든 사회 생활을 하고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잊혀질 권리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의 포털 검색을 금지해달라. 아, 이거 지워줘야 되느냐? 그렇죠. 아, 이런 게 이제 알 권리를 침해한다. 여기에 좀 해당되는 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이는 진짜로 실예가 있었는데 그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그 인터넷에 게시된 어떤 수술 결과에 대한 글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인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수술이 근데 이게 잘못된 수술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형편없다. 뭐 예. 수술 잘못한다. 뭐 그런 이게 내용이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된 글이 사실은 의사의 형편없는 수술 실력을 고발한 내용이었거든요. 아, 사실은 이거는 그 의사를 갖다가 방문하는 어떤 환자들로서는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또 그렇죠? 중요한 정보죠. 예. 그런데 이런 정보까지 다 지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사기 잘 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흑역사들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뭐 가령 전과 기록 갖다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전과 기록이 문제될 것 같아서 내 전과 기록 좀 지워달라. 그렇죠. 그렇게 요구할 수도 뭐 좀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과격한 생각까지 좀 얘기지만은, 해보게 예, 되네요. 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 변호사께서는 이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의견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어떻게 저의 변함없는 의견처럼 남게 될 위험이 있어서. 근데 사실 어떤 의견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너무 논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 지금 제가 잊혀질 권리 중에서 내가 쓴 내 어떤 게시물에 대해서 네. 이걸 삭제해달라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내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현재 다른 이유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제가 거기에 계속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억세스가 가능하면은 지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회원 정보를 까먹었다라든지 뭐 로그인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지우는 거는 당연히 이건 자기가 지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남이 게시한 내 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알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내가 쓰든 남이 쓰든 내 정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궁금해하는 집단적 욕구를 위해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여기 힘의 논리라는 게 가세를 하게 되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검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즉 힘 있는 집단이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 그래서 측면도 있고. 검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잊혀질 권리가 알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 요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방통위에서 잊혀질 권리 제도화하면서 말이죠. 악용 가능성에 대한 방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실은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 이거 다 지워줘 이게 아니라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서 그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회원 탈퇴 또는 계정 미사용으로 이제 회원 정보가 파기돼서 더 이상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네. 그렇죠? 뭐 계정 정보를 분실한 경우. 그렇죠. 그렇죠? 게시판 관리자의 사업 폐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예, 거고. 그런 경우들에 한정적으로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이걸 지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절할 수도 있는데 약간 문제되는 점은 이게 그냥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그냥 한마디로 안내하는 길인 거죠. 이게 그냥 안내하는 선. 예. 어떤 강제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과정 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까다롭다고 보니까 최근에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디지털 장의사 아직 생소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본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없는데 어떤 유족들은 망자가 남겨놓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망자에 대한 글을 이걸 이런 게시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거 좀 삭제해달라. 예. 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하는 게 맞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런 것도 삭제해 주는 걸 갖다가 이제 보통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나의 정보 삭제를 일임한다는 거는 내 정보를 또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권한까지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는 필요 없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논의가 초기 단계여서 아. 정말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잊혀질 권리, 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또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고민할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게 이제 처음에는 법제화 시키려고 그러다가 예. 이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잘 들었습니다.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